어제 다녀온 그 건물의 로비가 아직 눈에 남아 있었다. 반질한 바닥, 층별 안내판, 바쁜 걸음들.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던 것도 사실이다. 여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정리했다. 누군가의 비밀이 숨을 곳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일하는 곳. 그 사실만으로도 내 상상은 한 뼘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유는 건물이 아니라 말이었다. 굳이 숨길 일이 없으면 굳이 말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 않나. 그날의 동선을 길게 설명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어디 들렀어? 한마디 정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묻지 않으니 그 역시 말하지 않는 쪽을 택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을까? 생각이 그쯤 가면 나는 다시 멈췄다. 단정은 금물. 내가 다녀온 곳이 깨끗했듯이 남편의 사정도 아직은 알 수 없다. 나는 영수증을 펼쳐 주소를 다시 보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접어 반듯하게 눌렀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부엌의 정적을 쪼갰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규칙을 하나 더 세웠다. 장소는 끝. 이제는 말의 공백만 남긴다. 말이 없는 자리는 원래 상상이 채운다. 상상을 줄이는 방법은 상상을 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일이다. 봉투를 서랍 맨 안쪽이 아니라 중간 칸에 넣었다. 숨기듯 밀어 넣으면 더 의미가 커진다. 의미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다만 지우지도 않겠다.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흔들렸는데 아무 일도 아니었어 라고 덮어버리면 그건 나를 속이는 일이 된다. 나는 물을 한 컵 마시고 싱크대에 컵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만큼만 오늘을 살자고 마음먹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은 늘 하던 리듬을 되찾았다.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고 밥솥에 김이 올라왔다. 남편이 곧 들어올 시간. 나는 내 손이 바쁘면 마음도 잠깐은 조용해진다는 걸 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천천히 움직였다. 나를 달래려고, 나를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다 문득 생각했다.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건 결국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 그 생각이 목 뒤를 간지렸다. 나는 고개를 젓고 다시 국자에 집중했다. 오늘은 말하지 않기로 한 것들이 많다. 말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추워. 그 말이 먼저였다. 나는 씻고 나와 하고 대답했다. 더 길게 묻지 않았다. 남편은 외투를 벗어걸고 슬리퍼를 끌며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식탁 위에 툭 올려놓았다. 화면이 잠깐 켜졌다가 꺼졌다. 나는 그 빛을 보는 척도 하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눈의 한쪽 끝이 자꾸 그쪽을 잡아당겼다. 남편이 욕실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나 샤워하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말투. 그런데 내 마음만 다르다. 아무 일도 아니었을 수도 있는 하루가 내 안에서는 자꾸 의미를 가진다. 의미를 지우려고 다녀온 장소는 깨끗했는데 말의 빈칸은 아직 그대로였다. 남편의 발소리가 욕실 문 앞에서 멈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 뒤로 물이 틀어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손을 한번 주무르듯 쥐었다 폈다. 내 손이 왜 뜨거운지, 왜 긴장하는지 나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다. 물소리는 일정했다. 욕실 안쪽에서 거품을 문지르는 소리.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 배수구로 흘러가는 소리. 그 소리들은 마치 벽을 하나 더 세워주는 것처럼 들렸다. 지금은 닿을 수 없는 시간. 지금은 서로 건드리지 않는 시간. 나는 그 틈을 안전이라고 부르고 싶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아는 잠깐의 빈 시간.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그 빈 시간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나는 국냄비를 한 번 더 저어놓고 손을 씻었다. 그 다음엔 해야 할 일이 없었다. 해야 할 일이 없으면 마음이 일을 만든다. 내 발이 식탁 쪽으로 한 걸음 옮겨졌다. 나도 모르게. 손끝이 휴대폰 가까이 갔다가 멈췄다. 화면은 검은데도 거기서 빛이 나오는 것 같았다. 여기엔 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먼저 들자 나는 곧바로 반박했다. 있다고 해도 내가 보면 안 돼. 휴대폰을 보는 건 확인이 아니라 침입이다. 나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굴렸다. 남편이 내 지갑을 허락 없이 뒤지는 장면을 상상해보면 답이 나온다. 그건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불신의 방식이다. 내가 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지금의 내가 아니다. 나는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을 실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 차이는 너무 크다. 그런데도 손은 떨렸다. 한 번만 보면 끝날 것 같은데. 끝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는 안다. 끝은 시작이 된다. 한 번 보고 나면 또 보고 싶어진다. 또 보고 나면 더 깊이 보고 싶어진다. 내 마음이 어디까지 갈지 나는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더 겁이 났다. 겁은 윤리보다 먼저 몸에 온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손바닥이 갑자기 축축해졌다. 기계를 들었을 뿐인데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른 사람 같았다. 숨이 짧아지고 귀가 예민해졌다. 물소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바로 들릴 것 같았다. 들키면 어쩌지? 그 생각이 나를 꽉 잡았다. 들키는 순간을 상상하자 심장이 더 빨라졌다. 욕실 문이 벌컥 열리고 수건을 두른 남편이 서 있는 장면. 뭐해? 그 한마디. 나는 무슨 말을 할까? 그냥 이라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알림이 떠서는 더 비참하다. 침묵만 남겠지? 그 침묵이 식탁 위에 내려앉으면 우리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건 부부싸움보다 더 무섭다. 그가 화를 낼까봐가 아니었다. 화는 지나가도 된다. 문제는 그가 조용히 아무 표정 없이 나를 보는 장면이었다. 그 눈빛이 내 이마에 붙으면 나는 평생 떼어내지 못할 것 같았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이 깨지는 순간이니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려 했다. 그런데 손가락이 화면 쪽으로 미끄러지려는 걸 느꼈다.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내 손을 움직이는 것처럼. 나는 손을 쥐어짜듯 멈췄다.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잠깐 끊겼다.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남았다. 나는 얼어붙었다.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 곧 문이 열릴 것이다.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는데 내 손이 너무 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소리가 날까봐 숨도 못 쉬었다. 그리고 나는 거의 달아나듯 안방 쪽에서 빠져나와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크게 울렸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다. 손을 씻는 척, 아무 일도 아닌 척. 물소리가 다시 크게 들렸지만 이번에는 욕실이 아니라 내 손에서 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의 나를 지키는 것뿐이었다. 그 순간이 나를 살렸다. 수돗물을 틀어놓은 채로
나는 손을 오래 문질렀다. 비누 거품이 충분히 났는데도 쉽게 헹구지 않았다. 물은 내 떨림을 가려주는 소리였다. 욕실 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고 곧 발소리가 복도를 건너왔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개를 들면 내 얼굴이 들킬 것 같았다. 들킨다는 말이 우습다. 내가 숨긴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음은 벌써 범인을 만들어 두었다. 남편은 부엌 문턱에 서서 밥 돼? 하고 물었다. 나는 국자를 들고 금방 이라고 대답했다. 목소리가 너무 단정하게 나와서 스스로도 놀랐다. 남편은 나 먼저 갈아입고 올게 라고 말하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게 전부였다. 그는 내가 방금 무슨 전쟁을 치렀는지 모른다. 모르는 게 당연한데 그 당연함이 오늘은 조금 서늘했다. 내가 이렇게 흔들려도 이 집은 늘 하던 대로 돌아간다. 나는 불을 줄이고 그릇을 꺼내고 김치통 뚜껑을 조용히 열었다 닫았다. 손끝이 아직도 얇게 떨렸다.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바닥의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거기에 남편의 시선이 묻어 있는 것처럼. 나는 다시 생각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걸까? 부끄러움은 행동이 아니라 욕망에서 오는 걸지도 모른다. 보고 싶었던 마음, 들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 그 마음이 내 얼굴을 붉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조금 살았다. 물소리가 멎는 순간을 겪고 나서야 내 결단이 명확해졌다. 나는 남편의 휴대폰을 보지 않을 것이다.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면 내가 무너질 걸 알아서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인 척 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싶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나는 평생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의심하며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식탁 쪽을 슬쩍 바라봤다. 휴대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대로 두는 게 맞다. 치우는 순간 나는 또 다른 비밀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내 마음의 규칙을 한 줄 더 적었다. 확인은 침입으로 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적는 동안 숨이 조금 길어졌다. 남편이 다시 나와 밥상 앞에 앉았다. 그는 오늘 국 괜찮네 같은 말을 했고 나는 응 하고 대답했다. 말이 길어지지 않았다. 그 짧은 대답이 오늘의 내게는 충분했다. 내가 오늘 한 일은 결국 안 한 일이었지만 그 안 한 일이 나를 살렸다. 그리고 나는 안다. 내일도 비슷한 유혹이 올 수 있다. 그때도 오늘처럼 물소리가 멎는 순간을 떠올릴 것이다. 그 순간의 수치와 파국을 떠올리면 나는 다시 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밥을 먹으며 나는 영수증 봉투가 든 서랍을 떠올렸다. 봉투는 그대로 있다. 하지만 그 봉투보다 더 선명한 건 오늘 내가 넘지 않은 선이다. 그 선이 내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만들었다. 단단해진 만큼 다음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말로 묻든 시간이 지나든 혹은 아무 말 없이 흘려보내든 아직 결정할 필요는 없었다. 다만 오늘 밤 나는 나를 지켰다. 그것 하나만은 분명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소파로 가 리모컨을 찾을 때 휴대폰이 한 번 짧게 울렸다. 화면이 켜졌다 꺼졌고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돌렸다. 보려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또 움찔했다. 나는 그릇을 더 세게 잡고 싱크대로 옮겼다. 물에 손을 담그자 아까의 물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지금은 아니다. 나는 속으로만 말하고 거품을 더 냈다.